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그 상관용 상격에서 그 나머지 두 개의 사주를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풀어볼 사주는요. 자, 이 사주입니다. 이 사주. 기묘년 경호월 갑인일 정묘시. 건명이니까 남자 사주라고 그랬죠. 곤명은 여자 사주고 기묘년이니까 음해에 태어났다. 남자가 음해에 태어났으니까 대우는 역행을 한다. 그래서 기사, 무진, 정묘, 병인 이런 식으로 역행을 하게 된다. 자, 사주를 볼 때는 이런저런 것들 많이 있습니다. 사주 보는 요령이. 근데 적천수에서 강조하는 사주 보는 요령은 제일 먼저 순패를 봅니다. 순패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첫 번째 간지 중에서 간의 작용, 연간, 월간, 일간, 시간이 서로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보여주는 것. 그 생극재화가 순조로우면은 순이라고 그러고, 생극재화가 어긋나면 패라고 그런다. 그래서 순패를 보는데 간지 중에서 간의 순패를 보고, 그 다음에 간지 중에서 지의 순패를 보고, 그 다음에 물론 전체적으로 간과 지의 관계를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자기 자리에서, 그러니까 연주, 월주, 일주, 시주에서 각각의 천간과 지지가 어떻게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 사주는 5월에 태어났으니까 이 5월에 태어났을 때 나머지 7자, 사주의 7자가 이 5월과의 관계에서 왕상휴수, 그러니까 왕한가 수한가, 왕의 자리인가 수의 자리인가, 아니면은 진기인가 태기인가를 살펴보아서 이 사주 전체를 판단을 해라. 그게 적천수에서 강조하는 사주 보는 요령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이 사주를 보면은, 자, 간목 일주가 5월에 태어났으니까 상관월에 태어났죠. 그래서 이 간목일주는 신약할 수밖에 없는데 앉은 자리가 걸록이다. 앉은 자리가 노광하다. 거기에다가 연지와 일지가 묘목이다. 이렇게 봤을 때 비록 상관월에 태어나서
신약하지만은 나머지 요건을 고려해 봤더니 신약하다고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사주를 보고 신약이 변해서 신왕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신왕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신왕한 사주를 설계하거나 아니면은 신왕한 사주를 제어하거나 아니면은 신왕한 사주가 할 일이 많아야 된다. 그러면 설기는 식신상관이고 제어는 정관평관이고 할 일은 정제편제가 된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쓸만한가를 살펴봐야 되는데 여기에는 오와 정이 있어가지고 설기를 하기도 하고 여기 경이 있어가지고 평관이 되기도 하고 여기 기토가 있어가지고 재성이 되기도 하는데 그러면 이 세 가지가 다 있을 때 어떤 것을 써야 되냐? 그러면 쓸만한 것을 찾아보자. 자, 5월에 태어난 경금이다. 그러면은 이 경금은 쓸 수가 없다. 그렇죠? 그 다음에 5월에 태어난 기토다. 기토는 쓸만하다. 쓸만한데 앉은 자리가 절각됐다. 다리가 부러져 버렸다. 그러니까 이 기토도 쓰지를 못한다. 그렇다고 그러면 정화는 5월에 태어나서 왕지일 뿐만 아니라 앉은 자리가 묘목이니 묘목이 정화를 생하고 있다. 그래서 이 정화상관을 용신으로 삼는다. 그래서 상관용격, 상관용상격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 사주가 정화가 용신이다. 그럼 운에서 목화운이 오면은 봄철과 여름철의 운이 오면은 이 사주는 발흥하는 거고 금수운이 오면은 이 사주는 안 좋은 거죠. 그래서 기사운이면은 이 사주는 화운이다. 응? 그리고 이 기토가 있다고 해도 사화생 기토하고 정화생 기토하니 이 기토는 설기구를 넓혀준다. 그래서 나쁘다고는 할 수 없다. 좋은 사주다. 자, 무진년에 와서 이것은 봄철인데 봄철에 뭐가 있냐? 자, 인묘진 해가지고 목방을 이루니 이 진은 목으로 바뀌어 버렸다. 그 무토도 정화의 그 배설을 더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이때 운도 나쁘다고 할 수 없다. 정묘운은 이 정이 묘목의 자리를 하고 와서 이 정을 도와주기 때문에
좋을 뿐만 아니라 아주 대단히 흥성하게 된다. 병인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 40년 동안은 좋을 수밖에 없다. 근데 을축운에 오면은 이 을은 뭘 하게 되느냐? 습토의 자리를 해가지고 간목을 방신하기 때문에 좋지 않다. 그런데 축은 오가 축을 생하기 때문에 이 축에서 그 배설기가 설기구가 넓어지기 때문에 괜찮다. 해서 화가 있다고 해도 큰 화는 없을 것이다. 제가 볼 때는 화보다도 좋은 일이 조금이라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갑자운에 오면은 갑은 여기 갑을 방조할 뿐만 아니라 정의설기구를 넓혀주는 기토를 극하고, 또 갑기 합해가지고 이 기토의 역할을 합거하고, 또 자는 오와 충을 해가지고 이 정화의 뿌리를 충거해버리기 때문에 이때는 아주 좋지 않은 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설하고 선생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했는지 한번 봅시다. 간목 생어 5월 목화 상관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간목이 5월에 태어났으니 목화 상관이다. 연월양간 토금 묵은 치지불용 그랬습니다. 연월의 두 간 기토경금은 묵은 뿌리가 없으니, 앉은 자리에 뿌리가 없으니 있어도 치지불용이다. 있어도 쓰지 않는다. 지지 양묘 일원 일원 강왕 필이 정화 이용 고 인 권모 이중 그랬습니다. 지지는 양묘 두 개의 묘와 하나의 인이 있으니 일원이 강왕하여 반드시 이 정화를 써서 용신으로 삼는다. 그러므로 사람이 권모가 이중했다. 사람들과 달랐다. 권모 술수가 뛰어났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상관 식신이 용신이면은 사람이 영리하고 권모 술수가 뛰어나다고 그럽니다. 자, 정묘운에 입반 등과, 그 입반했다는 것은 우리가 입학했다. 이 시절에 입학을 했다 그러면은 일단 그 소과에 합격했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소과에 합격했다 그러면은 일단은 관으로 들어섰고, 등과했다고 하면은 이제 과거에
합격을 했다. 그러고 출사 현령, 벼슬길에 나가서 현령이 되었다. 병인운, 극진경금. 이 병인운에는 경금을 극진하니 환자 대풍했습니다. 벼슬길과 재산이 대단히 풍요로웠다. 을축은 을경합금을 해서 이 경금을 제어하고 회화생금하니, 이것은 말이 좀 그렇습니다. 이 회화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생금을 한다고 하는 것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낙직을 했다 그랬는데 직장에서 이 벼슬길에서 물러났다 그랬는데, 이것은 뭐 낙직을 했는지는 모르겠. 하여튼 이 을이 있어 가지고 경금을 합한다. 을경합을 해서 경금을 제거했다. 이게 나쁜 건지는 좀 저도 좀 아리송합니다. 근데 여하튼 간에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자, 설하고 선생의 해석이고요. 그 다음에 사주를 한번 봅시다. 이 사주는 자, 역시 건명이고 병자년 을미월 병진일 을미시 그랬습니다. 이때 이 병자는 양의 해니까 대우는 을미 병신 정유 무술기에 이렇게 순행을 하겠죠. 이 순행을 하고 이 사주를 한번 살펴보니, 자, 병화가 어제냐? 미월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면은 이 미월은 본기가 기토이기 때문에 정을기 해가지고 기토이기 때문에 이 기토가 상관이 되죠. 상관월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 미월은 아직 여름입니다. 여기도 미시는 아직 화의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병은 약하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거기에다가 연간의 병이 이 일간병을 방조하고 월간과 시간의 을목은 양미의 뿌리를 내리고 병화를 생하기 때문에 여전히 이 병화는 강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8자 중에서 세력이 제일 강한 게 미정을기 중에서 기가 세력이 제일 강하기 때문에 이 기토를 용신으로 삼고 또 이 진토 역시 이 기토를
도와주기, 방조하기 때문에 이 용신이 제법 쓸만하다. 이 병자의 자는 미가 여름토이기 때문에 상당히 메마른 토인데 이 토가 이 자를 극하기 때문에 이 자는 관이라도 쓰기에 그 어려운 면이 있다. 그래서 이 미를 그 용신으로 삼아야 된다. 근데 이 미는 어떤 역할을 하냐 그러면은 병을 설기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면은 운에서 봤을 때 신, 유, 술, 금지는 어떤 역할이냐? 설기하는 배출구를 더 넓혀주는 역할이다. 그래서 이 무진까지 하고 기까지도, 기해의 기까지도 이때는 제법 좋았을 거고 기운도 나쁘다고 하기에는 어려웠을 것이다. 근데 이 해가 와가지고 해는 해묘미해서 이 미와 목으로 껴 안으면서 이 미토 중에 기토를 극거할 수가 있으니까 이 해운에는 좋지 못할 거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 봤을 때, 자, 우리가 그 이제 순패 진태에 대해서도 여기에서 앞에서 바로 설명을 했으니까 이렇게 제가 기재해 놓은 것과 한번 비교를 하면서 한번 리마인드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설하고 선생은 이 사주를 어떻게 풀이를 했나 한번 봅시다. 자, 설하고 선생은 병일 미월 화토상관 그랬습니다. 병일에 미월이니 이 화와 토가 상관관계를 이루고 있다. 사주묵음 자수 핍건 미토 위용 그랬습니다. 사주에 금이 없고 자수는 핍건 아주 증발될 정도로 메말랐으니 미토를 용신으로 삼는다. 재현 그런데 또 못마땅한 것이 을목 병투 근심 을목이 병투하였는데 근심 뿌리가 깊다. 뿌리가 깊어서 이 미토를 극제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공명난수다. 그러니까 이 을목도 이 여기에 뿌리를 두고 미중 기토를 극하기 때문에 이 공명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자, 이렇게 봤습니다. 초운 병신 정유 재화 을목 제이 칭심 그랬습니다.
초운인 병신운과 정유운은 이 을목을 화하고 제어하니, 극제하니, 기토를 괴롭히는 을목이 제거되어서 유병, 득약이나 같은 효과가 있다. 그런 얘기죠. 해서 제희 칭심했습니다. 그 제희라는 것은 이제 중국에서는 재산 그런 뜻으로 쓰입니다. 돈, 재물 그런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제희가 칭심, 그 마음이서 부르는 대로 마음과 똑같다. 그래서 제희의 그 돈과 재물에 곤란한 점이 없었다. 그렇게 보여주죠. 자, 무술 10년, 무술 10년도 희희양양, 일치일창했다. 이 무술도 이 미토를 도와서 설기를 강화하니 희희양양하여, 희희양양하다는 것은 그 흥성하다. 그 원래 이 벌레 왕래가 빈번해서 그 왁짝지껄하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희희양양해서 어떤 날은 일치, 불타오를 치자, 불타오르 번창을 하고, 창성, 그래, 치창, 번창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 기운, 토, 묵은, 목, 회극, 형모, 병견. 이 기운에는 이 토가 해에 앉았으니 뿌리가 없고, 또 이 해중 간목에 극을 당하니 형모가 병견했다. 이 형은 그 처벌받는 거, 그리고 모는 재산이 소모되는 거. 그러니까 요즘 말로 그 관제수로 재산이 많이 소모됐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일교 해운, 이 해로 바뀌었더니 목득생, 화, 봉, 각, 득, 악질이망 그랬습니다. 이 목은 이 을목이 해의 생지가 되기 때문에 뿌리를 만나고, 또 해묘음이 목국으로 안으니 목이 성해지고, 화는 이 해수인이 자를 도와서 일간을 친다. 그래서 나쁜 병을 얻어서 사망했다. 이 해운에 사망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설하고 선생이 이 사주를 해설하는 것까지 같이 공부를 해서
이제 상관용 상격에 대한 해설을 모두 다 마쳤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는 상관용 관격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